네, 이번에 이슈 진단 코너고요. 뭐 제목 타이틀은 흔들리는 증시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오늘은 뭐 붉은 증시가 되겠죠. 근데 하루가 다르게 매번 변동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 잡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조성우 부장원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만에 또 출연을. 네. 한동안 그 아침 방송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뭐 많이 했다가 이제 좀 뭐 올해 좀 일단 쉬었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재충전을 좀 많이 해서 이제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자주 찾아뵈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충전에 만땅이라는 표현은 잘 써야 되는데 한 90% 정도 충전돼 있습니다. 90%. 예, 밥 먹으면 100% 되고요. 네. 네,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진행을 하면서 이 경제 채널은 표준말을 쓰게 되면 방송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뭐 욕만 안 하면 다 해도 된다고 네.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욕하지 마시고. 네. 자, 요즘 보면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 뭐 코스닥은 오늘 11개월 만에 900포인트를 회복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 코스피 지수는 2,500선 못 넘을 거라는 증권가의 그 우려를 뛰어넘어서 2,560포인트까지 좀 왔습니다. 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조성호 부장은? 제가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좀 시장의 좀 어떤 시각을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였는데, 근데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코스피가 드디어 이제 2,500을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조금 시장 올라가겠다라는 좀 판단하게 됐고,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2차 전지 쪽으로 치중돼 있던 수급들이 이제 다른 업종에 전반적으로 좀 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감 지수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시장 여러 이제 재반 여건상 지금 장작이 좀 쌓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일단 네. 연준에서 이제 피봇은 거의 기정사실화 이제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좀 뭐 미봉책이란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삼성전자에서 단행했던 그 감산 역시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사 처방을 좀 분명히 해준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시장을 좀 달아오르게 하는 또 새로운 섹터가 지금 자동차 업종인데 현대차의 어떤 투자 계획이나 한미 정상회담 뭐 기대감 등 그러니까 시장 이제 재반 여건들이 뭐 사실 불과 1, 2주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좀 좋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시장은 적어도 뭐 날씨가 좀 더워질 때까지는 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황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물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좋아 보이지만 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 돌다리도 뭐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돌다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써 좀 무시하고 외면하고 간과하는 그런 이제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연준의 어떤 피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14개월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좀 적자라는 부분.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수출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좀 이제 그 리스크 요인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매크로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투자 심리들이 해외나 국내나 좀 안정을 찾는다. 네. 찾고 있는 중이다. 뭐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자,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2차 전지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뭐, 주식을 제가 뭐, 방송에 이제 저희 휴먼 인디게이터로 인간 지표죠. 네. 저희 집사람을 계좌도 없고 주식을 하지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일부러 제가 못하게 하는데, 네. 왜냐면 자꾸 물어볼까봐 못하게 하는데 없어요. 근데 그 뜬금없이 이제 주변에 그 지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다들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주식 얘기도 많이 하시고 더더군다나 2차 전지 얘기들을 하시고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막 싹싹 들리잖아요. 네, 길을 막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네. 자, 이 에코프로가 너무 뜨거워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그 이틀간 오늘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또 다시 지금 변동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은 막 조바심 나거든요. 사실 지금은 2차 전지 그러니까 말씀 잘해주신 게 저희 그 집사람도 주식을 안 합니다만 네. 최근에 그 오빠는 에코프로 안 샀어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 뭐 2차 전 특히나 에코프로가 민주식이 이제 돼버린 상황인데.
사실 갑론을박이 좀 많아요. 근데 요 표는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뜨겁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매크로를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가파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출 품목이 다 2차 전지 쪽 분야고 특히 양극재 수출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계속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월 달에 특히나 이 2차 전지 쪽의 수급 쏠림이 극단적으로 발현이 이제 됐었고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사실 저도 객장에서 사실 2차 전지의 이 어떤 광풍 열풍을 전 사실 조금 내심 조금 이렇게 좀 작게 봤던 측면들도 네. 있어서 사실 저도 뭐 객장에서 3월에는 2차 전지주로 그렇게 크게 재미를 좀 보지 못했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고객분들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지난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수급이 좀 이제 빠져서 다른 쪽으로 좀 이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더 갈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이제 좀 가늠할 수는 있겠죠. 이를테면은 지금 에코프로가 뭐 에코프로 BM과 더불어서 이제 고평가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올해 그 예상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27조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PER로 이제 뭐 환산을 하면은 뭐 이제 한 50배 정도. 물론 순이익으로 봐야 되겠지만 순이익이라는 건 결산이 나와야 이제 제 비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것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뭐 에코프로 BM이 한 50배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회사긴 합니다만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원인데 한 16조, 17조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한 20배 정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동안 이제 고평가 받았던 뭐 이제 뭐 사실 뭐 근래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열풍으로 뭐 이제 이 국민 주식이 됐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네. PER 뭐 100배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더 간다 이랬으니까 그것과 비교하면은 과연 이게 뭐 정말로 뭐 고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더라도 이거보다 고평가된 주식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주식이 밸류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네네네. 거죠. 그 상황에 수급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심리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3월에는 사실 2차 전지밖에 안 갔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들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냐면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이제 살만한 업종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롬의 기업 가치가 지금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제 3월에 비해서는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이제 살만한 업종들이 생겼다는 측면. 그렇다면은 3월보다는 좀 수급적인 요인들은 약간 약화될 소지는 있다. 이런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인간의 비이성적 투자 심리는 어떻게 계량화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튜리법을 얘기하잖아요. 그 옥잠화라는 거 한 송이의 집 한 채 값을 줘야 되는. 과거에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뜨거운 관심들이 순환하면서 대안이 지금 등장했다. 네. 뭐 바이오라고 얘기를 쳤을 때 셀트리온은 지금 바이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제 바이오 뭐 이제는 간다 얘기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양치기 소년 같은 업종이 네. 됐었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이제 양상이 이제 다르죠. 이를테면 지금 코스피 의약품 업종을 보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그 상승 기울기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 사실 여기에 이제 트리거가 됐던 이슈가 셀트리온의 그 서정진 회장 경영 일선 복귀 이제 요 네. 시점부터 바이오가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셀트리온의 이슈 또 이제 합병 이슈도 이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물론 개별 테마로 아직은 이제 뭐 찻잔 속의 태풍이지만 원숭이 두창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섹터에는 어쨌건 지금 장작은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안 섹터 중에 하나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수급을 보더라도 사실 최근 4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2조를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 운수장비 쪽을 코스피 기준 한 5천억 정도를 샀고 의약품도 지금 2천억 정도를 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T 자동차 의약품이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대안 섹터로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실체가 없다, 뭐 실적이 뭐 안 찍힌다 이런 이제 논란이 좀 많은 거니까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서 이슈나 이제 재료에 의해서 좀 트레이딩하면서 수익을 좀 추구하시는 그런 정도의 접근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보통 그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그 출연 배우분들, 연예인분들은 뭐
프로그램 많이 나와서 홍보를 하죠. 공식적으로. 우리 조성호 부장도 다음 주부터 주식 레슨 1타? 네. 네, 새로운 코너를 또 들어오신다고요? 예, 제가 예전에 매일경제 TV에서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그 퍼스트 클래스 시리즈를 네네. 조성우의 퍼스트 했었는데 클래스. 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저도 분석을 많이 해서 무언가 조금 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포맷으로 여러분들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이제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목도 중요하고 시황도 중요하지만 우리 저를 비롯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개인 네. 투자자들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뭐 화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조직력이 잘 갖춰진 것도 아니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롱런하고 살아남으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 강해지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뭐 종목 추천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자 원칙을 조금 더 바로 세우시고 또 이제 이 적절한 매매 기법도 제가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골랐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그동안 와신 상담하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숙련되신 분들은 사실은 도움이 안 되겠죠. 이미 갖춰져 있고 완성되신 분이란데 아직까지 이제 주식 투자에 좀 익숙치 않거나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좀 색다른 게 이제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진용을 갖추어 가지고 네. 또 뉴페이스가 또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뵐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아, 이 녀석이 많이 준비했구나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네. 네. 뉴페이스가 더 궁금한데. 아, 그래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네. 다음 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슈 진단이었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지수는 플러스지만 조금 흥분은 가라앉히시고 냉정하게 머리를 식히신 다음에 주말은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